이제 초청을 받아서 같이 갔었는데 그런 그 나라들하고 이제 60년대 비슷하다가 88년대 우리 개인 소득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리는 2만 불대로 진입했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뭐 300불도 많고 400불짜리도 많고 그렇거든요.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위에 뭐 중동 거기는 오일도 많이 나고 원유 산유 국가라서 경제적으로 괜찮지만 사하라 사막 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했었고 또 여성 혼자 몸으로 이 사업을 이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국회의원도 하고 국제회의를 많이 하고 국제적인 제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 많은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전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참 작은 이벤트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오프닝인데 거기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제가 가나 갈 때는 가서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내외분이 참석을 해주시고 그 나라 영부인들이 꼭 참석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작은 행사지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뭐 국가 원수나 원수의 그러니까는 영부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공무원들이 또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단지 너무나 멀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왜 가야 되고 내가 뭘 하는지 설명하는 게 그게 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프리카는 뭐라도 좋아요. 여기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너무 없고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아무거라도 갖다 줄 수 있고 아무거라도 베풀어줘도 그들은 정말 고맙게 받을 수 있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대려 역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그런 경제 성장을 갖다가 이뤘는데 같은 동세대 분들은 그걸 갖다가 더 어떻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뼈저리게 느끼죠. 이제 가끔 이제 행사를 할 때요. 축구화를 갖다 줍니다. 네. 아프리카는 축구에 미친 나라니까 대륙이 미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축구팀 텔레비전 그 마을에 가면은 거기 바글바글해요. 남녀노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면 축구 연습을 하는데 축구공이 한 50년은 썼어요. 축구공이 하도 닳고 닳아서 너덜너덜한 거예요.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그죠? 겉에 거는 다 없어지고. 네. 맨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좀 사다 주면은요, 나는 것처럼 잘해요. 그러고 나서는 행사가 끝나면은 신발을 얼른 벗어요. 벗어서 이렇게 여기다 끼고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보면, 대사님, 쟤네들 보세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못 살았을 때, 우리 까만 고무신 주면은 신고, 슬쩍 옆에 끼고 걸었거든요. 닳을까봐 아까워서.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빈곤이라는 거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끼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끼려고 노력했던 거하고 그들이 하는 거하고 저는 60년 전을 돌아가서 55년 전을 정확하게 돌아가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모습을 그 친구들한테 보죠. 꿈이 있는 아이들은 배고프지가 않은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곳곳에서 만들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가나를 15년이나 15번이면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보셨겠어요. 네. 그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의 삶에 지표가 바뀌는지요? 저는 그 아이들 개개인도 바뀜이 중요하지만 저는 그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보고서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정말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역행되는 건지, 그건 모르거든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게 제대로 자라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소위 피드백, 그걸 받고 있는데, 우선 문맹, 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엄마가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이제 수공예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내다 팔아요. 그래서 경제가 달라져요. 그런 거를 저는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런 감동 없이 일 못해요. 내가 하나를 지을 수 있지만 72개를 1년에 10번씩 아프리카를 다닐 수는 없어요. 내가 감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 그래서 그렇게 기여를 합니다. 작은 건데. 정말 큰 경제 발전이 아니라 풀뿌리 경제부터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이제 빈곤 국가라고 하면 그 제3세계 국가가 전 세계에 뭐 중미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도 있는데 왜 그 아프리카를 주목하셨습니까? 이 아프리카의 54개 국가는 엄청난 세계의 외교력을 갖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할 때 아프리카의 힘이 절대적이 아니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표로 대결할 건 어떤 호응을 얻을 때 아프리카를 무시하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제가 아는 아프리카는요, 도와준 만큼 그거를 목소리로서 저희한테 그 후원을 해주는 게 아프리카예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도움을 받고 조용한 사람들이 있나 하면은 도움을 받고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떠들어주는 저기 그룹이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가 아주 그런 역할을 훌륭히 잘해줍니다. 네. 뭐 아프리카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많은 천혜의 보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또 세계 강국에서 그곳의 경제적인 입지를 좀 누리려고 많은 경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황이 어떤지요? 그러니까는 소위 유럽의 열강들은 벌써 400년, 500년 뭐 자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팔면서까지 소위 이제 아프리카를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우리 이제 세계 신흥 국가들인 이제 뭐 중국이 되든 일본이 되든 오래 전부터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에 상당히 뿌리 깊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싼 물건이 아프리카의 기본 그 산업을 죽이고 있어요. 그죠? 같은 거라도 중국에서 오면 싸고 질이 좋으니까 그걸 사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는로서는 지금 그걸